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다음 주에 별내자의 더스타 청약이 있죠. 청약하시기 전에 오늘 한번 청약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천 물량이 꽤 있어서 저 가점자들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 뭐 청약 통장만 있고 1순위 조건만 되면 20대 분들도 당첨이 가능해요. 별내자의 더스타의 평면도는 어떤지, 당첨됐을 때 최소 필요 금액은 얼마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별내자의 더스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10월 15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 조건들은 이 10월 15일 전까지 다 맞추신 분들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46층까지 5개 동으로 총 74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층이 굉장히 높죠. 남양주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입니다. 이 조정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주택이라서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있습니다. 이 상한제가 걸려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평당 1,500만원대예요. 그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근데 3년이 초과되면 3년이 전매 제한입니다. 오늘이 20년도 10월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입주 예정이 23년 12월 예정이기 때문에 3년 뒤인 23년 10월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은 뭐 가로치고 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써있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그 모델하우스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전매를 입주하기 전에 할 수 있다고 써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서 분양권을 2년 이상 갖고 계시더라도 세금은 60%입니다. 상당히 세죠. 만약에 1억의 차액이 생겼으면 6천만원이 세금이에요. 나중에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2년 거주하시다가 비과세 실거주 조건 맞추시고 매도하시는 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순위 쓰시는 분들은 이 자격 조건이 되셔야 됩니다. 세대주여야 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적이 없으셔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넘으셔야 됩니다. 8호 이하의 경우는 추천 물량이 25%, 8호 초과는 추천 물량이 70%로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300% 선정하고요. 특별 공급은 어떻게든 예비만 받으면 추첨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조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은 꼭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 남양주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30% 우선 배정,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분들에게 20% 우선 배정, 그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분들에게 50%를 배정합니다. 이 수도권은 하루라도 사셨으면 다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자, 특별 공급은 다음 주 월요일 10월 26일날, 1순위는 10월 27일, 발표는 11월 3일에 합니다. 입주는 23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중에서 중도금 대출이 50%까지 가능합니다. 10%는 잔압을 하셔야겠네요. 중도금은 후불제고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입니다. 자, 여기는 민영주택, 민간분양입니다. 주택형은 84, A, B, C, 99, A, B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최고가 분양가를 적어놨습니다. 5억대부터 6억대까지 있네요. 발코니 확장비는 이 정도면 조금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평당가가 1,500만원대네요. 1,500만원대로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랑 납부 일정을 보면서 이 최소로 내가 얼마 필요한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약을 하시려면 계약금 10%가 필요합니다. 84A 기준에서 한 5,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중도금을 바로 실행합니다. 중도금이 아까 50%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중도금 대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아마 한 100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내시면 됩니다. 이자가 후불제이기 때문에 아마 한 1000만원 정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 10%를 잔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5400만원 한 번 더 잔압을 하셔도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연체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연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계약하는 날 나와요. 몇 회까지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나오는데, 보통은 연체 2회까지는 봐줍니다. 보통은. 그래서 계약하는 날 가서 정확히 알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보통은 2회 정도까지는 연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체 이자는 한 6% 정도 돼요. 꽤 셉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중도금 대출을 다 갚고 주택담보대출로 바뀌겠죠. 주택담보대출은 입주 시점에서 시세의 50%가 대출로 나옵니다. 여기는 입주 시점에 아무리 못 가도 10억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분양가만큼은 대출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계약금만 들고 있으면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가서 실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세가 뭐 10억까지 안 올라서 돈이 모자르다 싶으시면 전세 주시면 돼요. 전세 주시고 나중에 여유 생기실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계약금 10% 있으신 분들은 다 써보세요. 뭐 99A, B 타입도 어차피 비싸봤자 한 6억 4천 정도네요. 그럼 6,400만원 정도 있으면 되니까 요정도 계약금 있으신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추천 물량이 얼마나 배정되는지 한번 볼게요. 84A가 18세대, 84B가 20세대, 84C 18세대, 여기는 25% 배정돼요. 85 이하는 25% 배정되고, 85 초과의 경우는 70%가 추천 물량으로 제공됩니다. 그럼 99A는 54세대, 99B는 81세대로 99B가 가장 추천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애 최초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는 100% 추첨됩니다. 이게 다 추천 물량이에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84A부터 볼게요. 84A 164세대 분양하죠. 여기는 무난한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포베이에 주방에 창이 나있죠. 여기는 마통풍이 되게 쉬운 구조라서 환기가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평형 가장 좋아하시죠. 그리고 복도에 보시면은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베타룸이 있는데, 여기가 옵션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을 꾸미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화장대 들어가고, 그래서 이 드레스룸이 좀 크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A 같은 경우는 여기 발코니가 2면으로 나 있어요. 근데 84 이제 BC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면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84A보다 BC가 평면도 자체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84B를 보시면 여기 면이 하나 더 있죠. 발코니 면이. 그래서 여기를 확장하게 되면 84A보다 이만큼 더 추가로 더 넓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이고 마통풍 가능한 구조고, 복도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84A랑은 여기만 차이가 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안방이랑 이 베타룸이 확실히 넓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84B가 더 좋아 보입니다. 187세대 분양하고요. 자, 84C 169세대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발코니가 3면으로 돼 있어요. 3면으로 돼 있어서 84A보다는 넓고 84B랑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똑같이 포베이 판상형이고 마통풍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알파룸이 있습니다. 이 알파룸이 있는 게 큰 메리트예요. 그 복도에 팬트리가 없어진 대신 여기 알파룸이 들어옵니다. 같은 평수인데 방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평면을 보면 84A보다는 84B랑 C가 서비스 면적도 있고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거는 이 욕실하고 이 방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안방처럼 이렇게 따로 보고 있는 게 좋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대형 평형인 99A 88세대입니다. 자, 여기도 발코니를 3면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럼 또 안방이랑 베타룸이 굉장히 넓어지죠. 여기는 84랑 다르게 여기 침실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뭐 구조 자체는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주 좋아 보여요. 자, 99B가 조금 더 많이 모집하네요. 132세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3면 발코니를 확장해서 넓습니다. 이게 99A랑 거의 똑같은데 조금 차이를 보자면은 여기
여기가 이 공간이 조금 더 생기고 이 현관에서 들어오실 때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99A에 비해서. 자, 99A를 보면은 이 공간이 좀 작죠. 자, 이제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어디가 로얄동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얄동이 어디일까요? 이 로얄동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대형 평수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돼요. 보통 건설사에도 가장 비싼 요런 거를 가장 좋은 데 위치시키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99A랑 99B가 있는 데를 보면 101동하고 102동입니다. 실질적으로 101동, 102동이 로얄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103동, 4호 라인까지도 로얄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조망권하고 일조권에 침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여기 불암천도 보이고 이 조망권이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여기 뒷동으로 갈수록 해가 많이 가릴 수밖에 없어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요렇게 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뒷동에 있는 거는 여기 앞에 높은 층고 때문에 해가 많이 가리고 이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9A부터 보면 여기 102동 4호 라인이랑 101동 4호 라인에 있습니다. 둘 다 남서향이고요. 당첨만 된다면 99A는 무조건 로얄동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99B를 보면은 여기 103동 4호 라인과 102동 1호 라인, 101동 1호 라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4호 라인에 걸리면 좋은데 여기 1호 라인이 애매하게 좀 걸려요. 조망권하고 일조권이. 뭐 완전히 걸리는 건 아닌데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제 별내 생활 숙박시설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높게 지어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4A를 보겠습니다. 자, 84A는 여기 하늘 색깔 있죠. 101동 3호 라인, 102동 3호 라인, 103동 2호 라인, 105동 3호 라인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걸리면 굉장히 좋죠. 101동, 102동에 걸리면 굉장히 좋은데 50% 확률로 103동, 105동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조망권 일조권이 조금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84A는 이렇고 84B 같은 경우는 다 뒷동에 위치해요. 103동 1호 라인, 105동 4호, 1호, 104동 1, 2 라인에 있어서 84B가 그나마 105동 4호 라인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101동, 102동보다는 안 좋아 보입니다. 자, 84C 연도 색깔 보면 101동, 102동에 있는 데는 뭐 나무랄 거 없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103동, 3호 라인이나 105동, 2호 라인에 되면 이게 다 가려요. 101동, 102동에 가리고 105동은 이제 또 102동에 가리고. 그래서 84C도 50% 확률로 로얄동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청약을 넣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전체 단지들은 다 남동향 아니면 남서향으로 빠졌어요. 남동, 여기는 또 남서향. 남동향하고 남서향이 이게 개인 취향이 있는데 보통은 남동향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남서향이 더 좋더라고요. 여기 향은 그래도 뭐 이상한 동향이나 서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향은 다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제가 또 따로 영상 만들어서 여기 투자 가치도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단지 배치도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활 숙박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자, 별내역하고 이 101동이랑 제일 가깝죠. 그래서 진짜 101동이 가장 로얄동입니다. 그리고 102동도 괜찮고요. 여기 뭐 조망이 쭉쭉 잘 나옵니다. 여기는. 여기가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별내역이 굉장히 핫합니다. 여기랑 되게 가깝잖아요. 이 별내역이 향후에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경춘선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8호선 연장이 24년 2월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8호선이 연장되면 잠실역까지 35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8호선만 호재가 실현돼도 좋은데 진짜 만약에 GTX-B까지 호재가 실현된다면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 주요 업무지구를 10분대에 갈 수 있어요. 이 GTX역이 도보권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디 버스 타고 환승해서 아니면 뭐 지하철 타고 환승해서 가면 그 GTX 시간을 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만큼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이 도보권이면은 그 시간만 알면 내가 딱 가면 되니까 이 도보권은 진짜 메리트가 있습니다. GTX가 실현되기만 하면요. 뭐 어쨌든 GTX-B도 27년에 예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아마 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리 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도 있어서 교통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남양주 사시는 분들이 이 별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 나중에 보면은 여기가 진짜 대장으로 갈 것 같아요, 이 남양주에서. 그래서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써보세요. 여기 경쟁률도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아무래도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 주상복합의 가장 큰 단점인 학교가 멀리 있어요. 초등학교가 도보 12분, 중학교가 도보 12분, 고등학교는 도보 18분. 이 초등학교가 먼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근데 주상복합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상업용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 상권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좀 멀죠. 그래서 별내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앞에 이마트도 있죠. 그리고 별내자의 더스타 내에 들어오는 상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갖춰질 거예요. 진짜 슬리퍼만 신고 여기서 뭐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학교가 먼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강변공원도 도보 5분 내 위치해 있어서 강변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세를 한번 볼게요. 별내 신도시 쌍용예가, 여기가 201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죠. 최근에 올라온 호가들이 38평 기준으로 해서 8억 5천부터 9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미린 같은 경우는 12년도, 여기도 12년도에 입주했는데 여기도 38평 기준에서 8억 2천부터 8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를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한 평균 2,2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내자이는 1,500만원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만 봐도 700만원의 안전마진이 생깁니다. 이게 연식이 나중 되면 10년 이상 차이 나는데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안전마진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상 프리미엄을 보면 전용 84 분양가가 한 5억대입니다. 전용 84 주변 시세는 7억 5천 정도로 지금 현재 가치로만 한 2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나중에 이제 입주 시점에 갔을 때 연식 차이랑 세대수, 역세권이랑 가까운 여부를 봤을 때 최소한 10억 이상의 시세가 예상돼요. 그렇게 되면 예상 프리미엄은 5억 정도 되겠죠.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도 재화잖아요. 공급과 수요 영향을 받는데 이 표를 보시면 경기도 남양주시 23년도 입주인데 이때 공급량이 없습니다. 수요량에 비해서 많이 모자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리 갈매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구리도 23년에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표라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분양을 받으면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받기도 하고 여러 호재들도 있어서 일단 당첨만 되면 어느 평면에 걸리든 어느 동에 걸리든 상당한 시세 차익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별내자이 더스타 청약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청약 잘 쓰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